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기억이 날지 벌써 이제 한 바퀴는 돌았죠. 전체적으로 한 과목이. 예? 한 과목씩 다 돌았잖아.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바퀴 도니까, 6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충, 뭐라 그러지? 6과목 중에서 저 과목은 성격이 어떻다. 이 정도 파악 정도 됐을 거예요. 뭐 공부를 한 건 아닐 거고, 오늘부터 이제 교재 보면서 할 거니까,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322페이지. 322페이지 법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법 공부하는데 최소한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법률에 돌아가는 흐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거기다 넣었는데, 322페이지 거기 법이란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하고 뭐를 합성한 거냐면 공법 합성한 거를 했죠. 부동산이 뭐라고 그랬지? 토지하고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리고 토지하고 건축물 같은 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용하려고 그럴 때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불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데 한 150개 정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시험 범위상에는 현재 6개, 토지 관련된 거 4개 법률, 그리고 건물 관련된 거 2개 법률 이렇게 공부하는데 법이다 보니까 이 법을 일단 누가 만들죠? 법을? 이 법을 누가 만들어? 법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번에 김영란법도 만들어졌잖아요. 김영란법 만들어져가지고 어저께 제가 인하대 강의 그 석사 강의 하는데 한 학생이 뭐 선물 하나 갖고 오길래 안 된다고 나 죽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아요. 김영란법에 안 걸리게 준비했다는 거야. 봤더니 된장이더라고요. 27,000원짜리. 법을 지켰어요. 저는 지켰고. 그 법이라는 거가 만들어졌을 때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거잖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라고 그럴게요.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불특정 대다수가 있는데 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야 안 되겠어. 야 우리가 법을 만들 테니까 이 행위는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할 테니까 이 행위는 하지 마. 규제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우리가 만든 법을 네가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난 제재를 할 거다. 벌을 주겠다 그 얘기죠. 벌 받아라 그 말이야. 근데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을 규제하려고 했는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려니까 우리 바쁘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또 일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대표자를 뽑는 거야. 대표자를 뽑아서 이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우리 누구를 뽑죠? 국회의원 뽑아.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법인데 그러면 가장 센 법이 있고 가장 약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센 법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법이 무슨 법이죠? 헌법 왜 만들었냐?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당신의 자유권, 생명권, 재산권 등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국가가 보장해 줄 테니까 대신에 당신들은 우리한테 국가에 어떠한 의무를 좀 이행을 좀 하십시오. 우리가 국가를 사무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 돈 필요하니까 뭐 내세요? 세금, 납세 의무 부과합니다. 그리고 누가 쳐들어왔어. 야 뭐요? 우리가 방어해야지. 그럼 뭐 군사 관련된 뭐 의무도 있어야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 가진 남자 평균 20세 이상이면 의무가 하나씩 생겨요. 어디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국방에 의무가 있대. 대신에 그건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는데 가야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다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거나 얘가 만약에 이 의무를 하다가 중간에 사고를 칠까봐 너는 그러면 해야 된다. 우리 무슨 의무라고 그러죠?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의무라고 그래. 뭐뭐 하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는 뭘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잖아요. 부자기 의무라고 그래. 그럼 뭐뭐 하세요는 뭐야? 자기 의무야. 뭐뭐 하지 마세요는 뭐야? 부자기 의무야. 군대 가야 돼요라고 그랬죠. 근데 가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당신은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이거를 우리 풀어주는 거 있죠. 자기 의무를 해지해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면제라고 그래요. 행정법 용어가 있어요. 면제. 그래서 우리 군대 뭐 받았다고 그러죠? 면제 받았다. 이 행정법이 이러냐. 근데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뭐뭐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 부작위 의무를 좀 풀어주는 거야. 그럼 내가 국가가 너만 하게끔 해주겠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허가해줄게. 이런 뜻이야. 앞으로 이런 말들이 나올 거야. 행정법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법조문을 만들다 보니까 1조부터 자 1조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제 주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만할게요. 하여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더니 이 규정 갖고 다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법조문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기본 원칙만 딱 정해놓고 이 원칙에 맞게끔 하나의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법. 그래서 다른 말로 법률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법률이라는 것도 요거 누가 만들어야겠네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네?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국회를 통과해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제정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법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겠죠.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글로 만들어서 이제 안 되겠다. 옛날에는 글이 없을 때에는 그냥 동네에서 사또가 했겠지. 예. 사또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자기가 판단하겠죠. 근데 그게 어느 사람이 판단하냐에 따라 이거 너무 자기적이니까 안 되겠다. 글로 만들어자 해서 성문화 시켜서 만든 법이 뭐예요? 성문법이에요. 근데 지하철 타고 오신 분 있죠? 지하철 타는데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눈 감고 자는 척 해야 돼? 일어나야 돼. 내 몸이 어쩔 수 없이 막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냥 하게 돼 있어. 근데 법조문에 일어나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 그냥 우리가 간섭적으로 그냥 몸에 배워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성문화돼 있어요? 성문화돼 있지 않아요? 성문화돼 있지 않고 간섭상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걸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론은 우리는 관습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문화되어 있는 것들의 법조문을 해석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겠다. 근데 이 내용 중에 틀린 거 골라봐라.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법조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1조부터 읽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법의 구성부터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이걸 1시간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한 것들만 몇 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제가 어디지?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거. 자, 그럼 이제부터 요거부터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가 요거 복습할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만들어진 취지 말씀드렸죠. 난개발이 원인이었었죠. 준도시랑 준농림이 문제가 돼서 안 되겠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뭐예요? 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했죠 이거? 왜 안 한 척 눈 뜨고 있어요? 네. 공법은 한 번 빠지면 이빨이 계속 한 번 빠진 쪽이라 이쪽으로만 가면 씹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 네. 그래서 난개발의 원인이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개발이 되니까 이제 계획 없는 개발 없다. 앞으로 개발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짜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계획. 그래서 이제 앞에 국토는 반드시 뭐를 짜서 계획 짜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이용하겠다 해서 이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맞춰서 이용할 때는 허가받아라.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이게 나와요. 그리고 도로 건설하는 거, 철도 건설하는 거 이거 다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획에서 정한 대로 2차선으로 할지 8차선으로 할지는 잘 봐요. 인구가 여기 유동인구가 만약에 하루에 막 2만 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하루에 2,000명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럼 어디가 더 도로가 넓어야 돼? 2만 명이죠. 그럼 여기 도로를 4차선으로 해라 계획을 짰으니까 그에 맞춰서 개발, 즉 도시개발 사업, 도시군객 시설 사업을 하는 거야. 반드시 뭐가 나와 있어야 돼? 계획. 그래서 계획 없는 개발 없다 해서 이제부터 기반시설이 부재가 되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 짜줄게.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그러고 특정한 지역, 도시마다 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뭐예요? 도시야.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을 짤 거예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을 짤 때 방향부터 잡고 그 다음에 집행해야 되죠. 그래서 방향 잡는 계획을 먼저 상위 계획으로 짜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계획을 하나씩 짜겠다. 이 계획이 따지면 그 다음부터 토지를 내가 이용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거는 다 계획에 맞게끔 해라. 맞게끔 하려면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국가가 규제하는 거에 맞춰야 돼. 맞춰야 돼.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허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라는 게 나오고 건물 지을 때 건축물 지으면 내 마음대로 못 지어요. 무슨 허가 받아야 돼?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내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거는 주택법 가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런 규제가 하나씩 나오는 게 다 이 계획에서 정한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국가가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 난개발되는 거 쭉 했었죠? 이건 이제 봤었으니까 이제 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 요거.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이 법 글자가 왼쪽에 무슨 글자예요? 물수, 오른쪽에. 갈고자예요. 근데 우리 교과서 보시면 322페이지에 법이란 무엇인가 해서 그림에 보니까 무슨 글씨가 되게 어렵죠? 그 왼쪽에 물수변에 위에가 해태라는 동물이거든요. 해태라는 동물이고 밑에가 갈고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 해태인데 뿔이 달려있어요. 뿔이 달려있는데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나쁜 행위를 한 사람 몸에다 갖다 대면 뿔이 이게 거자가 무슨 거자죠? 사라질 거자, 갈거자예요. 그래서 뿔이 싹 사라지면 그놈이 나쁜 짓을 한 놈이야. 그래서 그걸로 판단했는데 자기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평평하게 아주 수평적으로 해야 돼. 평평하게.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평평하게 판단하는 게 법이다.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이 법이란 글자인데 현대 와가지고 이제 법이란 단어를 좀 요거 바꾼 거죠, 이걸로. 이렇게 바꿔서 요 해태란 동물을 요거 있는 걸 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제가 저 맨 위에 써놓은 게 여기 뭐라고 써놨죠, 지금? 헌법. 헌법은 국가 최고 상위법이에요.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로서 효력이 없게끔 해놨어.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법은 전부 다 뭐에 맞아야 돼? 헌법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위에다 써놓은 게 뭐 써놨죠, 저기는? 헌법. 그럼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이후에 앞으로 무수히 뭐 수천 개의 법률을 만들어낼 때 항상 이에 맞게끔 만들어라.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건축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건축에 관한 거는 건축 뭐가 있겠는지? 법이 있어요. 건축법. 건축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해서만 해야 돼. 그럼 이거를 건축법을 1조부터 2조 쭉 해서 이제 만약에 48조까지 만들었다. 그럼 건축법이 이제 1조에 뭐라고 써? 이게 119조인가? 120조라고 하죠. 그럼 1조부터 2조까지 만들 때 내가 건물을 질 때에는 이 법에 있는 규정에 맞게끔만 나는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항상 모든 법은 1조에 법 제정 취지가 나오고 그 법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건축물을 지면 누가 들어가서 사는 거죠? 1번 소, 2번 개, 3번 사람. 사람이 들어가는 게 건축물이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안전해야 돼요, 기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안전이 제일 첫 단어로 나와요. 그럼 건축법이란 왜 만들었냐?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뭐? 안전,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미관을 증진해서 규제를 해야 대부분의 대다수를 우린 공공이라고 그래. 공공이 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규제할 테니까 그에 맞춰라. 이 법에 맞추지 않으면 짓지 마! 라고 규제하겠대요. 근데 위반해서 했다. 그럼 그때는 그에 따른 뭐예요? 벌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조가 나오면 제정 목적, 2조부터는 용어정이에요. 그럼 이제 쭉 나오면 이제 8조, 9조 나오면 건축물을 질 때는 뭘 받으세요? 허가 받으세요? 뭐 신고는 이거 하면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허가 받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법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기둥의 두께는 만약에 2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중을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를 하게 되면 그럼 20cm 설계pe 때 15cm로 싹 빼먹었어. 그럼 이거 허가해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저거에 맞춰야지만 설계에 맞춰 짓게 하겠다. 만약에 법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그 새로운 개발을 해가지고 원자재를 소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두께가 1cm밖에 안 돼. 1cm밖에 안 되는데 강도는 콘크리트 10배랍니다. 가격은 한 20배 싸. 가격 20배 싸고요. 1cm만 했는데 강도가 10배가 더 있어. 그럼 이거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얼마가 싼데 지금? 20배가 싼데. 갖다 쓰면 우린 자재비가 적게 들 거 아니야. 강도도 더 세요. 그럼 이거 갖다 수입해서 이거 갖고 지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네? 그죠? 수입해서 지려고 그랬는데 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나는 굳이 이걸 20cm 맞춰야지만 허가가 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럼 빨리 뭐를 바꿔야 되겠네? 법을 바꿔야죠. 특정한 어떤 소재를 할 때에는 그때는 1cm 이상이 된다라는 조문을 만들면 바로 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가 지금 현재 법률이 어디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바쁘셨나 봐. 맨날 싸움박질하고 계시고 막 이러다가 통과가 안 되고 1년, 2년 자꾸 이게 계류만 되면 이거 지금 현재 국가적 재정 낭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소재 좋은 걸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자꾸 변경이 되는 것들은 요거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공포하자마자 법률로 효력을 갖게끔 하면 좋지 않냐 해서 국가가 명령을 하겠다 해서 법률 밑에 명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 지금? 명령 만들었어요. 그럼 이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국가가 빨리빨리 시행하겠다 해서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통령이 공포해요. 그래서 그 시행령을 우리는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은 누가 공포한다고 지금? 대통령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데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책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 6개 중에 부동산학 개론 빼고 다 이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는 가로 열고 영 몇 조라고 돼 있고 어디는 규칙 몇 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법조문을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예의는 차리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 시행령에 1조부터 해서 2조 해가지고 쭉 해서 만약에 35조 있다. 자,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규정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이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건축법을 봐보는 거야. 건축법 시행령을 봐야 돼. 시행령 갔더니 여기 6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법 8조 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함이라 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내용을 쫙 쓰는 거예요. 쫙 썼는데 이 내용이 새로 들어왔지 지금.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규정을 하나 넣는 거예요. 넣고 나서 이거를 공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대통령이. 그럼 이거는 국회 통과 안 해도 되죠. 그럼 이제 얘가 공포할 때 공포와 즉시 효력 발생한다 이래버리면 다음날부터 인허가 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당장 실행하기 좀 그러니까 공포함과 동시에가 아니라 뭐 6개월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페이지에 그 뭐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밑에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개정문이 나와야. 그럼 그 이제 그때 이제 시행령 몇 조 몇 항을 뭘로 추가했다, 개정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갖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필요한 양식이 또 있을 거예요. 어떠한 양식에 갖춰라, 뭐를 맞춰라 아주 세부적인 게 있을 수 있죠. 그 세부적인 거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다 이렇게 또 써놨어요. 국토교통부 령이 뭐냐면 아주 세부적인 거는 시행령에서 하지 말고 관련된 규칙에서 하겠다. 건축법 시행 규칙이라고 또 법을 만들었어요. 시행 규칙은 누가 하냐면 각 부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부장관이 하니까 부령이라고 그래요. 훈령, 뭐 총리령 뭐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부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서는 국방부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요? 응? 국방부야? 문화체육관광부예요? 우리 토지하고 건물이? 국토교통부야. 그럼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누구 땡땡 써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도 몇 조부터 또 있겠네 이거. 1조부터 2조 해가지고 쭉 있겠죠. 뭐 48조 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6조 1항의 단서에 따른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영의 정함을 하면 뭐 12조에 이 내용을 또 여기다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또 써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요 내용인 거죠. 요 내용은 여기 내용이잖아. 그럼 이제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하고 건축법 시행 뭐가 있어요? 규칙. 요 세 가지가 전체가 건축에 관련된 규제 법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 세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 공부하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법률하고 명령을 한꺼번에 묶어서 불러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이 말도 들어봤고 법령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야.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이 뭘 것 같으세요? 느낌상? 법. 또. 법률. 또. 법령. 또. 자, 일단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법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이라고 그러고 요 법령은 뭐냐면 법률하고 명령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쓰는 표현인데 잘 들으세요. 남자친구 뭐라고 그러죠? 남친이죠. 그럼 남친에 대한 법률하고 명령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법령이라고 하는데 무슨 법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법령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령 그러면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세 가지 다 말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어느 게 제일 큰 거예요, 이제? 법령이 큰 거야. 우리가 말하는 법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은 세 가지 다 말하는 거야. 그럼 어느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법률이라는 게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명령. 명령은 시행령하고 뭐로 나눠져요? 시행규칙. 그래서 대통령령 이거는 부령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범 뭐라고 그랬어요? 령. 그래서 우리는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건축 규제랑 저기 전라남도 광주 규제랑 저기 이제 경주 규제랑 건축 규제가 똑같을 수가 없죠. 지자체 성격이 다 다른데. 그래서 만든 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명령 밑에 우리는 또 하나 뭐 만들었어요? 규칙, 조례하고 규칙이라는 거 만들어요. 조례 붙었어요. 조례하고 뭐예요? 규칙. 여기서 조례는 누가 만드냐면 잘 들으세요. 법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죠 아까? 국회. 그럼 국회에 누가 모여서? 의원들이 모여요. 근데 이건 조례는 지방마다 의원을 뽑아놓으면 되겠네. 서울시는 서울시 의원 뽑으면 되고, 그죠? 경기도는 경기도 의원 뽑으면 되죠.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지방의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장 뽑을 때 서울시 의원 같이 뽑아요. 선거할 때 찍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뽑으면서 선거할 때 한 명 더 찍었을 거야. 여기 노원구죠. 노원구청장 뽑죠. 노원구청장 뽑으면서 노원구 의원 뽑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지방의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걸 뭐래? 조례라고 그래요. 이건 지방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만든 거고 얘는 규칙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든 거야. 그럼 이제 건축 관련된 거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고 밑에 건축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서울시 조례로 내야지 맞아요? 부산시 조례로 내야지 맞아요? 응? 서울시 조례로 뭐 물어보고 대답 좀 해줘봐 좀. 서울시 조례로만 내야겠죠. 그럼 부산 사람들은 다 틀리겠네. 시험 같은 날 봐요? 서울 따로 부산 따로 봐요? 그러니까 어디는 시험에 낼 수가 조례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행규칙까지. 여기 우리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개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공법에서는 6개. 농지법이 있다고 그랬죠.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이 있는 거야. 국토개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국토개법 시행령, 국토개법 시행규칙이 있는 거야. 제 이제 말 이제 좀 이해되시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조례는 시험에 넣어야 안 나요? 안 나. 그럼 얘는 뭐 어디 가서 우리는 해야 돼 이제? 실무. 실전 업무에 가면 내가 서울시에 있다. 그럼 서울시 조례 봐야 되고 경기도에 있다 그럼 경기도 조례를 보는 건데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글로 써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지 이걸? 글로 써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 성문법이라. 그래서 얘 성문법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간접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불문법이겠죠. 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322페이지에 법에 관련된 거 한 번만 읽어두시면 지적 수준이 일반인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해서 있는 거니까 한 번만 읽어두시면 돼.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 이해되셨으면 그걸 어디다 판서해놨냐면 323페이지에 거기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맨 밑에 찾으셨어요? 거기 323페이지 거기 헌법 있고 밑에 법률 있죠? 법률은 입법기관이 국회에 거쳐서 제정이 되는 건데 우리 편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만들었어요? 밑에 명령. 그리고 이제 그 고시 자치법규라고 해서 조례하고 규칙이 됐죠.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해서 뒤에 제가 324페이지 1번이 법령, 2번이 법률, 3번이 명령. 이거를 지금 설명했는데 이거 읽으면은 여러분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만 아쉬운데 건축법 그러면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얘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그러면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 시행? 규칙이야. 제가 건축법령이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 가지를 다 붙여서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범위는 법까지예요? 시행령까지예요? 시행규칙까지? 그 시행규칙까지니까 이걸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다음 건축법령상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령상.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전부 다 건축법령상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근데 그걸 건축법상 그랬는데 법상 그러면 얘죠. 근데 이조문이 나온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이의신청해야 돼요? 그죠? 법상인데 왜 이걸 문제 냈냐 해서 이의적이 했더니 이제부터 출제위원들이 또 이제 미안하다. 받아주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건축법령상 이렇게 질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멍청하지 않잖아요. 법이라고 문제를 해놓고 왜 시행령 규정이 들어왔냐 이렇게 해서 하면 저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령상이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스에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 총리령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고 한번 읽어두시면 될 거고 32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법률용어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시면 답이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초등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1번에 거기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여러분 분명히 배우셨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까? 10일 이내란 말이 있고
11 내란 말이 있고요. 그리고 20 이상이란 말이 있고 20 초과란 말이 있어요. 10일 이내란 얘기는 오늘부터 10일이니까 9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10일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내면 오늘부터 1일부터 해서 9일까지예요? 10일까지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 벌써 이제 뭐 문제 다 틀렸어 벌써 이제. 이거 2 이내잖아요. 이 같다는 얘기잖아. 10하고 같거나 아래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10을 포함한다는 뜻이야. 근데 얘는 10이 없죠. 2라는 게 없잖아. 그럼 얘는 10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를 말하는 거야. 9일까지 말하는 거야. 그럼 20 이상이면은 몇부터 시작하는 거죠? 20 이상이잖아. 20과 같거나 큰 거잖아요. 그럼 20, 21, 22, 23을 말하는 거야. 근데 20초가 그러면 뭐를 포함하지 않는, 그럼 21부터를 말하는 거야. 해석을 그렇게 못하면 안 돼. 그럼 초가, 이상 초과는 아시지만 미만, 21, 20 미만 그러면 몇 가지? 19까지죠? 근데 여기 이하 그러잖아요? 이하. 그럼 이자가 붙었죠? 이자가 붙으면 앞에 있는 숫자 포함한다고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제 한번 봐볼까요? 1번에 맨 위에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그 기준점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좀 많은 경우에는, 자, 포함해서 많을 때는 뭐라고 그래? 이상. 그것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거 포함해서 뭐? 이하. 그래서 1번에 만약에 우리 승용 승강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승강기는 건축물 6층 이상일 때부터 설치하거든요. 연면적 2층 이상일 때. 근데 거기 몇 층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6층 이상이면 몇 층부터? 6층부터 7층, 8층을 얘기하는 거죠. 5층 이하 그러면 몇 층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5층까지. 그럼 만약에 6층 이상인 경우에 승용 승강기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6층이면 승강기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조금만 해석도 못 해버리면 문제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이건 아주 생 기초를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밑에 하나 볼까? 2번은 10 미만 그러면 몇부터 얘기하는 거죠? 9, 8, 7을 말하는 거고 10초가 그러면 몇부터? 11부터 12, 13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그리고 2번에 이전, 이후, 이내가 있고요. 전까지, 후까지, 내까지 이런 말 써요. 근데 앞에 뭐가 붙으면? 이자 붙으면 그 숫자 포함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시간적인 기준점 전후를 낼 때 기준 시점을 포함해서 전이다, 후다 낼 때는 이자를 붙여서 이전, 이후, 이내란 말 쓰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전, 후, 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 그러면 며칠까지? 30일까지. 30일 전까지 그러면 29일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에 뭐뭐와 뭐, 뭐뭐 및 뭐, 그리고 뭐뭐 및 그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A랑 B가 있는데 A와 B 그러면 A하고 B 두 개 말하는 거죠. A 또는 B 그러면 A이거나 B이거나예요. 그럼 A와 B라고 그러면 요 두 개 맞을 때 허가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A도 맞고 뭐도 맞아야 돼? B. 근데 A 또는 B일 때 허가받아라 그러면 A일 때 받든지 B일 때 받든지라는 얘기예요. 말뜻 이해되는 거죠? 법조문에다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 그 해석을 해야 읽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막히면 조언이 안 익혀요. 안 익히는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하기 싫어지고 괜히 했다고 그러고 환불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밑줄 다 쳤잖아 책에다가. 예. 밑줄 치라고 한 이유가 환불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 예. 거기 그리고 4번에 또는 둘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죠. A거나 B거나. 그리고 그 혹은이라는 거 A 또는 B 똑같은 말이에요. 5번에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준용이 뭐냐면 법조문을 보시면 법조문은 깔끔해야 돼요. 지저분해야 돼. 깔끔해야 돼. 그래서 여기 만약에 8조에 이런 내용을 쫙 써놨는데 이 내용이 42조 갔는데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법조문을 쓰면 좀 귀찮죠. 지저분하고. 그러면 몇 조를 준용하면 되겠네. 8조를 뭐? 준용한다. 그 위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다 같이 똑같이 쓸 때 뭐라 그래? 준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읽어볼게요.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조문에 필요한 사항만을 변경해서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군 기본계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광역도시계 기초조사의 땡땡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광역도시계 기초조사 규정이 10줄 있어요. 그 10줄 또 쓰기 싫죠? 그럼 그 기초조사 똑같다라는 말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 내용만 보면 된다 그 말이지. 예. 됐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용어 관련된 거고
그리고 327페이지 보시면 공법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지난 시간 내내 한 게 이거죠. 예. 그래서 판사한 거 따라 쓰지 말라고 했던 게 요거고. 그리고 이제 328페이지 잠깐 보세요. 328페이지 보시면 거기 부동산 공법의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한 숫자가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진한 숫자가 1, 2, 3, 4, 5, 6, 6에서 6개 있죠. 진한 동그라미 검은 색깔의 흰 글씨 찾으세요? 네. 거기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은 일단은 전국 토지의 기본적인 법률을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계획 안에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세요 만들어 놓고 하위법으로 1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이 법 있죠. 이 법하고 그 밑에 오른쪽 가시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뭐 계획들 나오죠. 뭐부터 일단 나와야 돼요? 계획. 계획이 나와야 이제 뭐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보존하겠다. 그래서 밑에 개발하고 보존 두 개로 나눠졌는데 개발 파트 보니까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 4번하고 5번에 무슨 법 있네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그리고 2번이 개발에 관한 법 중에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두 개 법 있죠? 그리고 이제 보존 파트에 산림, 산지, 농지인데 현재 우리 시험 범위에 옛날에 산림법, 산지관리법이 있다가 야 이것까지 우리가 중개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거 양이 너무 많아서 빼줘라. 현재는 뭐에 관한 것만 배워요? 농지. 그래서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온댔죠. 그래서 이 각 법률로 총 40문제가 여기서 이제 구성이 돼서 나올 거예요. 공법에서는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성격. 그래서 오른쪽에 부동산 공법의 성격 해가지고 이제 얘는 성격이 무슨 성격을 갖고 있어요? 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이제 부동산 공법은 아까 6개 법이랬죠. 6개 법이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지금 현재 벌써 몇 개예요, 이거? 3개. 네, 그럼 봐볼까? 자,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이제 1주정부터 해서 쭉 113조까지 있고 여기 시행령이 아까 누가 공포한다고요? 대통령. 그래서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해령부 이런 거 했는데 여기 보시면 법조문에 건축물이란 띠리리리를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해서 있죠. 그럼 대통령령은 건축법 뭐예요? 시행령. 요 내용이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조에 이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법조문을 갖고 공부할 수가 있는 능력이 많지 않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 나올 때는 이거를 제가 컨트롤 C 할 거예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걸 표로 만들 거예요. 읽기 편하게. 그래서 기본서는 법조문으로 만든 거예요. 결론은 기본서는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는 게 기본서야. 근데 누가 좀 더 읽기 편하게 약간 글을 구어체로 쓸 거냐,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줄 거냐, 그거에 노가다 작업만 하는 거야. 그럼 법이 지금 현재 6개 법이죠.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작업하는 거는 그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다운받은 다음에 시행령 갖다 붙이고 시행규칙 갖다 붙여서 책 만들어서 여러분이 1조부터 이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읽기 편하게 글로 바꿔놓은 게 기본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책을 만들 수 있어. 다만 중요한 건 그거를 이해하고 밑에다가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기본서를 못 만드는 거지. 이제 책은 다 뭘로 만들어진 거네? 책은 다 뭘로 만든 거예요? 법조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그 책을 보면 되니까 건축 공법은 법조문을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조문을 좀 받으셔야 되지만 공법은 조문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기본서 나오면 그거 하나만 다들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세부적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일 세부적이라 얘까지 내면 여러분 한 10년 공부하셔야 돼. 이게 지금 몇 개가 나오냐면 얘 관련된 게 몇 개 나오냐면 잘 봐요.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까지 지금 법만 지금 6개죠. 시행령만 6개야. 시행규칙이 6개예요. 이거 다 하게 되면 총 몇 개야 이게? 3, 6, 18, 18개 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1년 안에 보고 다 합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시행규칙이 나오면 맞히라는 문제가 아니라 틀리라는 문제예요. 40문제 중에서 올해 27회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나왔어요. 그거 맞힐 수 있었을까? 그거 맞히려면 10년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맞히라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틀리라는 문제야. 걔는 맞춰줘야 돼, 틀려줘야지, 예의 바르게 틀려줘야죠. 그러니까 얘는 공부할 때 이거는 대충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남들 다 틀리는 거 나도 공부해서 틀리고 안 해서 틀리고 어차피 틀릴 거잖아.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기본서에서는 정말 중요한 규칙 아니면 제가 다 빼버렸어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뭐하고 뭐예요? 법하고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구성이 된 게 기본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건 법하고 뭐 위주로? 시행령. 규칙은 출제가 거의 안 되니까 혹시 나오더라도 뭐 한다? 버린다. 스킵하면 돼요. 예.
그럼 이제부터 제일 처음에 하는 법이 이제 무슨 법이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 12문제를 출제할 때 여기 국토의 뜻이 전국 토지죠? 그럼 전국 토지입니다, 이게. 그럼 전국 토지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짜셔야 돼? 계획.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뭐라고 하면 되겠네? 예? 국가 계획이라고 하면 되죠? 예. 근데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 여기 지역만을 대상으로, 서울만, 부산만, 광주만, 특정한 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걸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2개 이상 도시를 묶으면 지역적 범위가 넓죠. 지금 노란 색깔 선이 지금 1개 도시 묶었어요? 2개 이상 묶었어요? 요거가 묶이는 순간부터는 이제부터 광역이라고 그래요. 넓다광, 지역역자 써서 지역을 넓게 묶었다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하나 나오고 한 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은 뭐라고 하면 돼? 요거 하나 도시 있죠? 하나 도시마다 짜는 걸 뭐라고 그래? 도시계획. 근데 방향부터 잡는 게 맞을까요? 집행부터 하는 게 맞을까? 방향부터 잡아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 잡는 데서 도시 기본계획을 먼저 짜고 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 들어가야 되죠. 도시관리하기 한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빈칸 써놨죠, 지금. 뭔가 글씨가 지금 현재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들어갔냐면 예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다가 도시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도시 그러면 서울은 도시입니까? 네. 인천도 도시예요? 인천 뭐라고 그러죠? 직할시 그럼 가면 안 놔둬요? 네. 인천 뭐예요? 광역시. 부산 광역시. 서울 특별시. 특별시하고 광역시죠? 그럼 여기 옆에 바로 옆에 여기 가시면 의정부 뭐라고 그러죠? 시. 경기도 양평? 군이죠. 그리고 이제 세종시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라고 안 하죠. 제주특별자치도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 다 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디는 도시라고 하기가 조금 약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어디는 좀 도시스럽지 못한데 군은 도시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계획 그러면 군은 안 짜는 줄 아는 거야. 안 되겠다 해서 4년 전부터 군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을 하지 말고 도시군계획이라 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재 도시 뭐라고 불러요? 군계획. 그럼 도시 뭐라고 그러는데 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묶어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고요? 도시군계획. 근데 한 개의 도시마다 다 짜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2개를 묶었을 때는 뭐라고 부르고? 광역도시라고 부르고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국가계획.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행정계획을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으로 나눴다. 이 정도 개념 갖고 저걸 어떤 분이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짜냐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무 나가면은 저거를 좀 잘 알면 그럼 내가 어느 땅에 토지를 투자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실무에서는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어떤 땅을 사면 투자 가치가 있냐를 못 내요. 시험에서는 뭐만 내? 어느 분이 짜니? 내용 중에 틀린 거 골라봐라. 그런 거 내용 쓰고 기초조사할 때 뭐 해야 되는데 틀린 거 뭐냐? 생략 사유가 뭐냐? 이런 걸 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조문을 외우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이해되면 안 외워도 되는 거 되게 많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국가계획은 행정계획이다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로 한 장 넘겨보실까? 330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 행정계획 해가지고 2가지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이제부터 다이렉트로 나오는 파트예요. 거기 330의 그 맨 위에 보시면 2번에 구속적 계획, 3번이 비구속적 계획 써 있죠. 요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네, 한번 해보자. 자, 여기가 자, 제가 지금 현재 뭐 그린 것 같으세요? 서울 그랬어, 서울. 우리 지금 어디에 있어? 서울특별시 어디에 있어요? 노원구. 그럼 노원구는 어느 시 관할이네? 서울특별시 관할이죠. 서울특별시는 전국 국가가 그 인구가 제일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시다에 서울특별시 해놓은 거야. 인구 몇만 명이 살죠 지금? 많이 갈 때는 1200만까지 가다가 지금 1000만에서 떨어져 이제 1000만에서 지금 900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 인구가 다 어디로 간 거죠 이제? 서울특별시 때 인구가? 경기도로 갔죠. 도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뭐하고 뭐로? 시하고 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시가 도시고 군도 도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인구가 지금 현재 1000만이 되는 이 도시가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애들을 키울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애들은 어딜 보내야 돼?
학교. 그럼 학교라는 거를 어디든가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학교를 설치하겠다. 여기다 학교를 설치하겠다. 이거 그냥 설치해야 돼? 계획 짜야 돼요? 계획 짜야지. 그럼 인구가 제일 많은 구가 어디냐? 이것부터 가야지. 예. 서울특별시는 25개 구로 나눠집니다. 그중에 여러분 노원구에 계셔요. 제일 인구가 많은 구 어디구? 맞췄는데? 송파구. 송파구가 인구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강남, 서초, 그 다음에 노원 이렇게 될걸요? 노원도 인구 꽤 많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은 시가 뭐도 많아야겠네? 학교도 많아야 돼. 학교가 무슨 시설이냐면 우리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습니다. 그 53가지를 여러분이 또 외우셔야 돼 이제. 벌써 하기 싫어졌죠. 빙산의 일각이 그거야. 근데 지금부터 외워야 된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잘 나오는 거 몇 개 골라서 외우면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하면 되고 53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학교. 실공간도 있어야 되죠. 뭐도 있어야 돼? 공원. 여기 공원도 있어야 돼. 공원. 올림픽 뭐? 공원. 송파구에 있죠? 네. 공원 만들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전부 다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죠? 도로. 그럼 도로가 한두 군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뭐 도로 되게 많겠죠. 이걸 계획성 없이 막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도로를 8차선 깔아놨는데 하루에 2명 지나가. 이거 미친 거야 이거. 예. 그러면 인구 사이 다 조사해서 여기는 인구 밀집도가 높으니까 4차선 가자. 여기 인구 밀집도가 좀 낮으니까 2차선을 해도 돼. 그럼 이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구분하셔야죠. 자 보세요.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주변에 무슨 지역 있겠네? 주거지역 있어요. 영등포 가면 무슨 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어요. 여기서 인구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상업지역이에요. 유동인구 말한 거야. 거주인구 말한 게 아닙니다. 유동인구 많다는 얘기는 도로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업지역 가면 도로가 조금 약간 넓어야 되니까 뭐 4차선 도로를 만들어도 되겠지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4차선이 필요 없죠. 밀도가 되게 높은 어떤 재건축 단지 지역이 아니면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2차선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기반 시설이라는 걸 설치하려면 서울시에서 뭐를 짜줘야 돼요? 서울시에서 계획을 짜줘야 돼요. 이런 기반 시설이 필요하니까 계획을 짭시다. 그럼 서울시 무슨 계획을 짜면 되겠네?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짜면 돼. 그러니까 그럼 서울시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이건 뭐라고 하면 돼? 이걸 지우면 되겠네. 지우면 뭐라고 그래? 서울시 기본계획. 그럼 서울시 도시 관리계획. 군이란 말 안 쓰면 되죠. 서울시니까 군이 아니잖아.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부터 짜고 그 다음에 서울시 뭐 짜면 돼? 관리계획. 그럼 여기서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으면 어느 게 방향 잡는 계획이네요? 얘는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었으면 좋겠네.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네. 그럼 나랑 관련이 없고 약간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일까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지금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 신도시가 있나요? 서울시에 신도시 요즘에 최근에 들은 신도시 있어요? 위례 신도시는 다른 데는 성남이랑 걸쳐 있잖아요. 그거 말고 서울시 내에 있는 거 마곡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예요. 저기 위에 가면 그 은평이라고 있거든요. 은평 먼타운 그러죠. 거기가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에요. 신도시 만든 거예요. 상암지구 있죠. 상암지구 있잖아요. 이거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2001년에 나왔었어요. 2001년에 기본계획에 상암하고 마곡하고 저기 어디야 은평 그거 개발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어디가 제일 빨랐었지? 상암이 제일 빨랐어. 그리고 은평 들어갔고 마곡이 제일 늦었지만 벌써 16년이니까 2016년 15년 정도 지났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상암은 개발이 끝났고 마곡은 진행해서 거의 다 이제 거기가 이제 완료된 거죠.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없었단 말이야. 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다가 신도시 만들면 뭐 깔아야죠? 도로. 인구가 들어오니까 인구를 몇만으로 잡을지 방향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 기본계획에 인구 얼마에 무슨 도시로 만들고 청라에서 연결이 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지하철도 깔아야 되고 막 방향 잡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개발구역 지정될 당시에는 땅값이 쌌었어요. 근데 이제 10년, 15년 지나니까 땅값이 올랐지. 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토지 가격이 당연히 뭐야? 올라요. 그럼 기본계획을 내가 볼 줄 알면 내가 앞으로 20년 뒤에 여기가 개발된다니까 이런 데다가 투자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행정계획인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근데 만약에 방향 잡았으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도로 깔아야 되죠. 도로 아까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이니까 관리계획서 짜야겠네. 그럼 얘는 무슨 계획이냐면 방향 잡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네.
집행하다 보니까 야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까? 추상적으로 가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가야죠. 그래서 얘는 구체적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구체적 성격이고 얘는 뭐예요? 추상적 성격이에요. 그럼 나랑 얘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니까 나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떠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네? 비구속이라고 하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땅은 앞으로 도로가 될 땅이니까 좀 있으면 그 땅을 싹 다 정부가 뭐 하는 거죠? 수용. 뺏어. 정당한 보상을 주고 뺏어버린대요. 공공 목적에 쓰겠다고. 그래서 공용 수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용하려게 되면 내 땅에 수용된다. 그럼 여러분이 땅이 있는데 수용 보상금 많이 받고 싶으세요? 조금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떠한 행위를 좀 해놔야 돼. 해야지. 건물이라도 짓고 나무라도 심고 해 보상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 20층짜리 빌딩이 일어났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국가는 결정함과 동시에 야, 그 땅은 곧 수용이 될 거니까 건축하지 마. 라고 뭐예요? 규제해요. 나한테 구속력이 들어와. 들어온다는 얘기는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구속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구속적 계획이냐 비구속적 계획이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앞으로 이 책 읽으면서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내용만 제대로 딱 해두면 아 이게 성격이 비구속이니까 이런 절차로 가겠구나라고 아는 사람하고 나올 때마다 법정 외워가지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야. 듣자마자 자 방향 잡는 계획은 넓게 잡아요, 좁게 잡아요? 넓게 잡는다라는 단어 나오면 이거 광역이란 말 써요. 무슨 단어 써요? 광역. 넓게 잡을 때. 그리고 방향을 잡을 때 기본적인 거 잡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 잡습니까? 기본. 그래서 기본이란 말 나오면 다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종합적으로 짜는 게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짜는 게 있어. 어느 게 방향 잡는 거예요? 종합. 그래서 광역, 종합, 기본 요 세 글자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 계획으로 빼세요? 비구속 빼. 그럼 요 세 글자가 안 들어가면 다 뭘로 빼면 돼? 구속적 계획. 결론은 요거만 알면 문제는 다 푸는 거야. 이론 이거 뭐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 풀러 왔어요? 이론 배우러 왔어요? 이론 이거 뭐가 없어요. 우린 다 시험 문제 지면서 답만 찍으면 되는 거야. 자격증 따러 왔잖아요. 학문 배우려면 대학교 가셔야 돼요. 지금 빨리 나는 학문을 배우고 싶어 왔는데 잘못된 것 같아. 그럼 빨리 한벌 받고 가시는 게 맞아. 대학교 제가 소개시켜 줄게. 오세요. 한양대나 인하대 내가 어떻게든 넣어줄게. 이게 필요해 근데. 학교 가는 거야 뭐 어떻게 가면 되지. 근데 우리는 뭘 배우러 온 사람이에요? 기술 배우러 온 사람이에요. 시험 문제 풀어가지고 본법 4점을 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요령을 좀 알면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예전에 제가 잠깐 구시촌에서 공부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뭐 못 사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고시 공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싫어하셨어요. 사촌 형이 공부를 하다가 전남대 수석 들어간 분이에요. 고시 공부하다가 사고가 약간 자꾸 떨어지니까 뭐 스트레스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사회 부정의가가 됐어. 그러니까 누가 뭐 물어보면 대꾸도 잘 안 하고 의기소침해 이렇게. 저 보세요. 의기소침해 보이세요? 뭐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줄 것 같잖아 그렇게. 근데 막 물어보면 눈 회피하고요. 눈 회피한 사람 조심하세요. 눈을 딱 보다가 회피한 사람 있죠. 문제 있는 사람일 거야.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봐 회피하잖아. 회피할 필요 없어. 그냥 쳐다보면 네네네 주고받고 하는 거야. 눈빛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꼼꼼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불안하니까 입이라도 떠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눈을 못 마주치니까 답변이 안 나오고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 부정의가 되니까 큰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상철이는 그런 거 공부시키지 말고 그냥 취업해서 그냥 살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나는 또 대한민국 한번 검사해보고 싶었거든요. 나쁜 자식 잡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검사다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초록 물고기 보고서 내가 그때 뿅 가가지고 해보고 싶었는데 공부한다고 갔는데 문제가 집에서 돈 안 대주니까 제가 이제 알바해서 저 강의한 게 그것 때문에 강의하게 된 건데 방을 딱 들어갔는데 여기가 서울대고 쭉 가면 여기 신림동에 있어요. 옛날에 여기 상원서점이라는 데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이쪽에 이제 고시촌 있어요. 한림버퍼가 막 있고 쭉 가면 이제 마을버스가 들어가다가 중간에 도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난간이 있습니다.
나가리 있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다리가 엄청 튼튼해져요. 운동을 안 해도 돼. 그 정도의 경사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사도로 이제 올라가면 이쪽에 집들이 조금씩 있어요. 고시원 같은 데가 있는데 그 밑에가 그때 당시에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있어요. 원룸인데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반지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고 창문 열면 다리 보이는 그런 집 있죠. 반지하, 반 정도 들어간 지하. 그래서 여기 한데 9만 원이라는 거야. 30만 원짜리면은 학원비가 벌써 20만 원이었는데 학원비는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저 9만 원짜리 방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어땠냐면 창문을 조그만 거 하나 뚫어서 빛이 조금 들어왔고 하고 뭐 그 냄새 있죠. 그 지하에 올라오는 습기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좀 나는데 문 딱 열고 이제 있는데 고시원 책상 큰 거 하나가 딱 달랑말랑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정도. 그 옆에 무슨 나무에다 매트리스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2.3평 정도 되는 방이었는데 9만 원짜리고 일단 나는 먹고 자고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계약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학원비가 없으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겨울에는 진짜 못 내려와요. 여기 죽어요. 겨울에 눈 쌓이면 여기 전부 다 애들 붙들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장점은 한번 자빠지면 금방 내려와. 이렇게 쫙 내려오면 돼요. 연탄 깨져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자료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여기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동창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시 공부 한다고 해서 맨날 자료 내가 내려가면 자료 주고 막 그랬었어요. 얘 가해를 뭘 받았냐면 그 변호사한테 가해를 지급받는 애야. 여기 좀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안이라서 집에서 후원을 되게 많이 해주는 애인데 얘가 이제 자료를 갖다 주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난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오면 얘랑 모의고사 보잖아요. 점수가 완전히 달라.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공부도 돈을 많이 쓴 애가 잘하게 돼 있어요. 왜 변호사가 가르쳐주는데 문제 그대로 나오는데 점수가 잘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좀 약간 요령도 많이 배우고 하는데 제가 그때 9월 달에 추석이 있었는데 추석 때였어요. 그때 친구가 이번에 그 삼시합격 하신 분이 와서 그러니까 고시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부고시 다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특강한다고 그랬는데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는 6시까지. 이분이 와서 이제 특강을 한다길래 이 친구가 가자는데 나 한 달 생활비인데 이걸 어떻게 하루에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고민하다가 알바 하나 뛰고 이거 하자 해서 알바 떼어가지고 20만 원 마련해서 가서 수업을 딱 듣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딱딱 이 말이었어요. 공부는 요령이고 자격을 딱 하기 위해서는 하란 대로만 하면 다 된다. 근데 하란 대로 안 하니까 다 시간 허송세월하고 하는 건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거 자기가 공부하면서 고생했던 건데 제가 요거 원칙만 얘기하면 답은 항상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6개월 동안 이해가 안 됐던 게 3분 만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6개월 동안 책 내내 봤는데 답이 안 풀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가 나오면 항상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밑에 지문에 이런 게 지문에 써 있으니까 얘가 답일 수밖에 없다. 지문 보자마자 얘 찍어라 이거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럼 나 6개월 동안 뭐 한 거야? 20만 원 가지고 6개월 번 거잖아 이거. 근데 그렇게 되는 세상이 돼버렸고요.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세상이야.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 6개월 동안 하면서 못 알아듣던 거를 단 10분 만에 이해됐던 게 그거예요. 지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비구속, 구속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격에 대해서 외웠어요. 얘 나오면 뭐다 이거 외웠는데 그게 아니야. 구속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비구속과 구속 나눌 때 방향 잡는 거랬죠. 나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광역기본종합 써 있으면 다 비구속이니까 관련이 없죠. 나랑 관련이 없으면 이 계획을 가지고 얘를 상대로 이거 취소해 주세요. 무효예요. 따질 수가 없어요. 즉 행정기관하고 쟁송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잘 봐봐요. 구속적 계획이라는 건 야 여기부터 이제부터 뭐 하지마 라고 규제를 딱 했더니 나한테 구속력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처분이면 이 계획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니까 한번 검토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돼요. 행정기관하고 따져봐야 돼. 옳고 그름을 쟁송이라고 하죠.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그럼 이제 요 계획 중에서 제가 요 두 개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면 이거 공부 다 된 사람이에요. 1년 공부한 사람이나 2년 공부한 사람 똑같아. 자 봐요. 이 광역도시에 써 있죠. 여기 보라니까 눈은 그냥 확 봐.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랑은 나랑 관련이 있다 없다 이거부터 가는 건데 제가 일단 지문 하나 얘기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맞아요? 맞죠? 그거 보고 맞춘 사람은 법조문 안 받는데도 맞췄잖아. 왜? 광역 들어갔죠. 광역은 뭐 하는 거예요? 방향 잡는 거니까 나랑 관련이 없다. 구속력이 없어.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지문인데 시험 문제는 그 지문이 나와요. 근데 나는 나올 때마다 그걸 외우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거. 그걸 왜 외워? 광역이니까 비구속이니까 행정쟁송 대상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볼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계획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맞죠? 기본 들어갔잖아. 방향 잡는 거죠. 그럼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계획으로서 맞죠? 그러니까 나한테 처분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왜 틀린 거야 이게? 관리 들어갔잖아요. 광역, 종합, 기본 안 들어가면 다 뭐로 빼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속적 계획으로 빼라고 그랬잖아. 구속적 계획이니까 나랑 관련이 있겠죠. 그럼 얘는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를 나한테 뭐 하겠네? 집행을 할 거예요.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세 개 써놓고 이거 맞춰올 정도면 1년 공부한 사람보다 훨 낫다고 해요. 법조문 외우는 사람하고 다르지. 제가 이제 이해되신가요? 하나만 더 할게요. 성격이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방향 잡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로 돼 있어요. 계획을 뭐해? 수립해서 승인. 이렇게 자세하게 할 일이 없어. 1월달 가면 수립해서 승인이고 갑니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1월달에 이제 이틀 정도 됐을 때 와보면 이제 한두 명이 이제 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 한숨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잖아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기 머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숨 쉬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곳곳에서 나타날 거야. 자,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럼 계획을 짤 때 수립한단 말이 있고 위반한단 말이 있거든요. 수립한단 말이 있고 위반한단 말이. 얘는 수립이고 얘는 위반이란 말 써요. 수립이랑 위반이 같은 표현일까요? 다른 표현일까요? 자, 수립,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위반,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야.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수립한 내용을 이 사람이 수립했으면 수립 권한자, 수립권자. 위반한 사람을 위반 권한자, 위반권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획을 짰을 때 내가 이 지역을 짰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해야 돼요. 윗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윗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윗사람한테 승인 얻어라 또는 결정 신청해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수립한 사람은 윗사람한테 승인 얻어라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위반한 사람은 결정 신청해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이 사람보다는 높거나 본인이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 승인청.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 결정 신청. 그럼 승인하고 결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게 느낌이 더 센 겁니까? 정도의 개념만 알면 돼요. 승인이 있어요? 결정이 있어요? 자, 오른손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평생 그러고 살면 돼. 자, 승인. 나와요, 승인. 해보라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평생 그러고 살면 돼요. 평생 재수없게 살아, 이렇게. 승인, 결정. 어디 갔어요? 어디? 결정이 센 거잖아. 결정이란 말 자체가 결정이 된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결정이 되면 요거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 효력이. 승인해서 넘어갔다는 얘기는 효력이 없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효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그럼 효력이 나한테 없다는 얘기는 나한테 구속력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결정에 따라 뭐가 발생하면 효력에 대해서 구속이 들어왔죠. 그 구속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승인하고 결정이라는 표현을 바꿔 쓴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 상에서 입안해서 뭐 한다고 하면 돼? 결정. 비구속적 계획은 뭐해서? 수립해서 승인이야.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광역도시 계획 있죠.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이니까 방향 잡는 거죠. 나랑 관련이 없는 계획이죠. 얘는 입안이라고 그래야 돼? 수립이라고 그래야 돼? 그럼 수립해서 뭘? 승인하는 절차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 종합 기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나랑 관련이 있어. 구속적 계획은 그럼 계획을 짜야 되죠. 뭐해서? 입안해서 뭐요? 결정. 결정하면 효력이 있겠네요. 그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거죠. 그럼 이 두 단어만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거고 모든 계획을 짤 때는 야 여기다가 도로를 깔 거야. 여기다가 신도시 개발할 거야. 그럼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뭔가를 해봐야죠. 그 우리는 기초조사 한다고 그래요.
행정계획에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해서 위반이 되면 이 승인 결정하는 권한자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지자체장과 협의도 해서 마지막에 승인하고 결정이 되면 그거대로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절차로 되어 있어요. 모든 행정계획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슨 조사부터 한다고 할까? 기초조사예요. 이건 기초조사예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교재에 나중에 제가 쓴 거 그대로 판서 한번 나올 거니까.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개발을 해도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짜도 되겠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 집 앞에 화장장이 들어온대. 화장장이 뭐죠? 우리 집 앞에 화장장 들어온대. 화장장 알죠? 화장장 들어오면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아침 저녁으로 구수한 냄새 나고 좋잖아. 싫어하죠.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안 듣고 여기다 넣었을 때 나중에 이제 뭐 하죠 이제? 뛰들어요. 그럼 이제 진행을 안 하니만 못하게 돼요. 예. 그럼 애초에 이걸 합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사람들 의견 들은 다음에 어느 정도 수렴이 됐을 때 계획을 짜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의견 청취라는 거예요. 그럼 기초조사 한 다음에 무슨 청취예요? 의견 청취. 여기도 의견 청취하는 거예요.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짰겠죠? 이 계획을 짰습니다. 이대로 하려고 했는데 윗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권자가 여기 지금 현재 화장장을 여기다 설치하려고 하다가 너무 반대가 심해서 이쪽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옆에 뭐가 붙어 있나요? 여기? 은평 위쪽에 무슨 시가 하나 있는데? 네? 개 말고 고양시 몰라? 못 알아듣는데 빨리빨리. 센스가 없어 사람들이. 고양시 있죠? 그럼 고양시에서 조할까요? 바로 연접해서 들어오는데? 그럼 고양시장 몰래 그냥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연기 글로 보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들하고 뭐는 해봐야 됩니다. 협의를 한 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정기관장과 협의부터 하시고 협의가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대신에 여기다가 만들 테니까 너네 있는 시 사람들을 화장을 할 때 공짜로 쓰게 해줄게. 파주는 50만 내야 돼. 뭐 이런 것들 만들면 되죠. 협의된 거 이제 협의가 됐으면 마지막에 이 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위원 25명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도시계획 학계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회의해요. 그래서 이걸 심의기구라고 합니다. 무슨 기구예요? 심의기구가 통과되면 그래 해도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협의가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요? 심의. 그 다음에 뭐예요? 심의. 그 다음에 이제 승인한 거 알려줘야 되니까 널리 알려라라고 공고하면 되고 얘는 고시하면 돼요. 자, 여기는 공고, 고시.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났어요, 이제. 자, 공고라는 건 널리 알린다는 뜻이죠. 고시도 알린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혹시 공고하고 고시 알린다, 방이라고 들었죠, 방.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 방. 알리는 거죠. 근데 성격이 약간 달라요. 일정 기간 알리고 끝내는 게 있고 이거 바뀔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라고 돼 있어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예요? 고시예요? GS25 들어갈 때 써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라고 돼 있잖아. 그럼 뽑고 나면 이거 뜯어버려요. 가만히 계속 붙여놔. 일정 기간 하고 끝내는 게 공고예요. 고시는 계획이 바뀌거나 효력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속적 효력을 유지하는 거 할 때 고시한다는 말 써요. 이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효력에 따라 고시한다는 말 써 있는 건데 이걸 개념을 모르니까 맨날 고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결정이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알려주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고시. 근데 승인이 됐으면 저 내용이 됐구나라는 거 일정 기간 알리고 끝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공고.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맞춰서 진행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순서가 기초조사는 무조건 하는 거죠. 근데 순서가 의견 청취가 되고 나야 협의하고 뭐 하네요? 심의. 의견 청취하고 뭐예요? 협의하고 심의. 그러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무슨 사유고요? 기초조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순서가 의협심으로 돼 있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협심. 의심협. 내 입에서 뱉어내야 귀로 다시 들려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입에 뱉어내야 빨리 되는 거예요. 예. 뱉어내면서 들리잖아요. 예. 협의심. 심협의. 어느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의협심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모든 계획은 기초조사, 의협심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다시. 제일 먼저 뭐부터요? 기초조사. 순서는 의협심이죠. 비구속은 수립해서 무슨 절차고? 승인. 구속이 들어오는 거는 입안해서 결정. 결정이 되면 효력이 있는 거죠. 결정에 따라 뭐 해요? 고시. 수립한 거 승인할 때는 뭐 불특정 대다수 알리고 끝내면 되잖아요.
수립에 따라 승인하면 승인하고 뭐 하면 끝내? 공고. 이걸 이제 순서를 시험에서 이게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러면 위에요, 아래요? 기본계획. 예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심의를 거친 후에 협의한 후 승인하고 공고한다. 나 리바이벌 싫어합니다. 똑바로 잘 들어야 돼. 초기인간에 하는 거야 진짜. 내 성격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승인할 때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심의를 거친 후에 협의하여 승인하고 공고한다. 틀렸죠? 심의가 먼저가 아니라 협의. 그 정도의 수준 문제는 맞히려는 문제인 거예요. 됐어요? 하나 더.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의견 청취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를 해서 승인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승인권자가 하는 거 뭐하고 뭐 하는 거예요? 협의하고 심의. 의견은 수리권자가 하는 거예요. 수리권자가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의견 청취와 협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승인권자는 뭐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협의하고 심의. 그럼 출제하는 사람이 의도는 저런 거구나 개념 알면 내가 외워야 될 게 보이는 거고 외우면 그다음부터 모든 문제 맞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죠? 예.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행정계획 관련돼서 어떻게 나올지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